함부르크 시절 스카우팅 리포트에서 헤딩 능력을 7점으로 평가받기도 했던 손흥민의 공중볼은 오래도록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들어 비교적 공중볼 경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고 결국 막세이와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토트넘 벤치에는 공중볼 경합 중 당한 부상으로 14개의 세플레이트를 두개골에 삽입하고 28개의 나사를 고정하는 대수술을 받고 생명의 위기는 넘겼지만 현역 은퇴한 메이슨 코치가 있는 팀입니다. 현역 내내 이미 4번 공중볼 상황에서 부상당한 손흥민을 다시 점프하게 만들고 월드컵 직전 부상의 악몽을 선사한 분명한 가해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최근 대표팀의 에이스급 해외파들은 유럽 아시아를 오가는 A매치의 극심한 고통과 피로를 호소하며 대표팀을 조기 은퇴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은퇴라는 용어는 대표팀과 소속팀의 동시 은퇴를 의미했다면 최근에는 대표팀을 먼저 은퇴하고 소속팀에 전념한다는 의미입니다. 2019년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허벅지 뒷근육 부상으로 교체됐던 기성용은 결국 대표팀 은퇴를 선언하고 SNS에 신이시여 감사드립니다. 마침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는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오간 그의 수고와 부상에 대한 고통을 알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때 대표팀 은퇴를 선언한 기성용의 나이는 2022년 현재 손흥민의 나이와 같은 30살입니다. 기성용은 러시아 월드컵 이전인 2017년부터 월드컵을 마지막 대회로 여겼고 주변의 요구에 의해 19년까지 대표팀 경력을 이어갔을 만큼 대표팀 경기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내 후계자는 손흥민, 김보경이란 말을 남기고 대표팀을 조기 은퇴한 박지성의 당시 나이 또한 30살이었습니다. 30살은 최근 해외파 에이스들의 마지노선이었던 것입니다. 현재 손흥민에게도 은퇴를 느낄 수 있나요? 손흥민은 대표팀 출전이 어렵던 10대 때 아버지의 공항 인터뷰 사건을 제외하고는 아직 단 한 번도 대표팀 입성에 쓴소리는커녕 당연히 피곤하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자부심에 관한 대답을 버릇처럼 하는 선수입니다. 당연히 대표팀 은퇴와 관련된 발언은 제로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도 박지성, 기성용에 비해 장기적인 부상이 없는 철강왕에 가까운 내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선수 본인의 정신력도 주요한 능력이지만 이전 선배들의 경우는 정신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실질적 부상을 현역 내내 안고 뛰었습니다. 그런 손흥민이 가진 몇 안 되는 부상은 2011년, 12년, 17년, 18년 그리고 어제 총 5번 모두 공중볼 상황이 대부분입니다. 2011년 발목 파열은 그가 당한 첫 하체 부상이며 뼈가 뚝 부러진 게 보였다는 당시 부상으로 그의 프로 데뷔가 기약 없이 연기된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뼈가 이렇게 툭 부러진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여요. 2012년 뇌진탕 또한 머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본 적 없던 그에게 새로운 공포를 안겼습니다.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헤딩에 임했던 그는 마치 공중볼에 막아 낀 듯 차례로 부상당하고 결국 트라우마를 가지게 됩니다. 김신욱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라우마를 자책하고 이겨내기 위해 노력 중이라던 그의 모습은 장점이던 헤딩이 봉인되자 오히려 약점이던 퍼스트 터치, 피니시 등의 발전을 위해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게 합니다. 그가 느끼는 가장 극심한 공포이자 재앙은 가장 좋아하는 축구를 못하게 될지도 모르는 원초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는 삶 전체를 축구에 바치고 있고 이는 일반인들의 사고로 이해하기 어려운 목숨을 건 행진입니다. 부상으로 축구를 못하게 된다면 그의 삶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는 죽음보다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가 공중볼에 움츠려드는 것은 죽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과거 부상이 그의 뇌에 주입시킨 축구를 앗아갈지도 모른다는 세포 하나하나에 각인된 기억입니다. 축구란 그냥 삶의 낙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게임 같은 것도 축구 게임만 하고 이렇게 뭐 TV를 보더라도 거의 축구 채널을 먼저 보기 때문에 저한테는 진짜 정말 축구가 낙인 것 같아요. 축구가 없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는 상상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의 트라우마를 다룬 지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토트넘 경기에서 그가 공중볼에 참여하지 않는 클립들은 유튜브에 매달 업로드되고 이에 달리는 비판들의 숫자는 이제 세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 A매치를 위해 입국한 손흥민은 무득점에 관한 외부의 비판을 알고 있고 선수보다 축구를 더 잘하는 일부 팬들의 발언을 에둘러 말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 외엔 주로 집에 있다는 그는
그의 악플들을 읽는 성향입니다. 특히 올 시즌 토트넘의 경기의 크로스 비율은 지난 시즌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고 이전보다 많아진 공중볼 상황에 계속되는 비판은 그의 경합 횟수를 늘렸습니다. 역시나 마가 낀 공중볼 경합의 그는 2018년 허리 부상 이후 4년 만에 쓰러졌습니다. 그에겐 전성기 월드컵을 앞둔 현역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의 단점을 알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장점을 얻고자 피나는 노력을 하고 살아갑니다. 노력을 해본 사람들은 타인의 노력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지구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장점이던 헤딩의 트라우마를 겪고 새로운 칼을 연마하였지만 결국 공중볼과 관련된 가장 큰 아픔을 가진 이는 손흥민 본인입니다. 그는 프리미어리거입니다. 그의 승부욕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은퇴해야지 손쉽게 악플을 다는 이들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생명의 위기를 넘겼던 메이슨 코치를 품은 콘테를 포함한 토트넘 스태프는 단 한 번도 손흥민의 공중볼을 비판하거나 약점이라 지목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도 모두 현역을 뛰어본 선수 출신입니다. 선수의 생명과 부상은 승리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비판은 그의 주변인 혹은 토트넘이 아니라 손흥민을 평생 한 번 만나본 적도 없는 실질적으로 토트넘의 승리와 아무 상관없는 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너가 가서 뛰던지. 기성용의 어릴 적 폭언이 명언으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최소한의 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필드 밖에 넘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한 이후입니다. 남은 현역, 다시 그가 공중볼 경합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공이 그의 발에 있을 때 충분히 팀을 위해 활약할 수 있습니다. 어제의 승리, 선수들의 파티와 희열, 손흥민은 텅텅 부은 눈으로 애써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나 자신을 보호할 가장 강력한 내편은 결국 스스로이고 부상과 은퇴의 모든 아픔은 나 혼자 짊어지게 될 짐이며 그때 타인들의 파티는 메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그의 헤딩과 관련된 비판이 가소로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만약 손흥민에게 메이슨 코치 같은 일이 발생하면 그땐 자기가 언제 그랬냐며 소리 없이 사라질 망령들입니다. 그들이 적는 한 글자 한 글자는 누군가를 죽이기도 부상 입히기도 하지만 그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삶에 어떠한 노력으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으며 자신이 이뤄낸 모든 걸 잃게 될지도 모를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합니다.